청문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오늘 의원총회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를 좀 들어보죠.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쉬운 거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케이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당 청문위원들 중에서는요. 예. 그분 시력 검사 관련된 병역 면탈, 이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예. 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경제 관료하면서 4대강 정책에 관여했고 또 복지 확대에 제동 걸었던 전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예.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의 업무 능력을 볼 때 알겠습니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청문보고서 채택한다. 어떤 조건이죠?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당 간사께서 지금 그 부인이 두 번째 채용되는 과정에서 예.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공립 학교고요. 그래서 예. 그 토익 성적에 대한 그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면서 예. 검찰 고발을 상임위원 차원에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해서 청문 보고서의 채택에 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중재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걸 무작정 끌 수는 없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내일까지는.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네. 이건 범죄 혐의라고까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요, 약간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미 고발이 됐고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같이 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요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절충이 되면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겠네요. 김상조 후보자 경우는. 네. 그 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지금도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 네네. 여기 대해서는 일단 오늘 밤 끝나봐야 결론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나봐야지 이제 청문위원들하고 당 원내지도부가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에나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당 안에서 나오는 입장은 우선 임명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13개월 임기가 남은 분을 국회 추천목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 13개월 후에는 다른 분들이 다시 소장으로 지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헌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거고 또 사실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박한철 소장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지명하게 되면은 6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이치에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진상 해상 같은 문제라든지 재판관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헌재 소장의 경우는 너무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 또 5.18 관련 판결도 5월 단체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지만 5.18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준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보고 입장을 정할 겁니다. 네, 인준 표결까지는 가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당론 투표를 할지 자유 투표를 할지 이것도 아직은 미정이군요. 물론이죠. 그러나 인사는 보통 당론 투표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절차에 응한다고 해서 꼭 인준한 투표에서 찬성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문제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맞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분이
그 이화여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자신의 딸과 나머지 식구들이 한 달 간격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였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해명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친척 명의라고 하는 남편의 해명이 있었고, 그랬죠. 예. 이분이 귀국을 하면서 사실 누군지를 잘 몰랐다, 선배의 추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 해명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화 외고의 외국인 선생님들 숙소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화외고를 입학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도 이제 거제도 땅 부분, 투기 문제 이런 문제. 봉천동 어머니 그 건물 재건축 문제 이런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같이 제기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봤다면은 그 부분도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예. 청문위원들의 의견은 그렇지는 않다. 능력부도. 라면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채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요. 근데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분 장관 시켜야 됩니다. 지지선언하시고 여성단체도 지지선언하고 이런 건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정당이니까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는 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당의 결정을 바꿔놓는다거나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 그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채택이 안 돼도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만약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이 사실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상 말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사실 협조를 해주는 걸 당연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리라 기대하면서 일단 네네.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효옥 전 의원, 강 장관 후보자 인선 직후부터 최고의 외교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SNS에 남기셨는데 오늘 오후에 또 긴 글을 쓰셨네요. 그래서 전화로 한번 모셔봅니다. 전효옥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BS 기자 하셨었죠? 네네. 그때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영어 방송의 프로듀서로 같이 일을 했어요. 네. 80년대 중반. 근데 이제 옆 부서였기 때문에 한 예. 3년 정도 같이 이제 일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예. 이제 일하는 거 구경도 하고. 예. 그래요. 그리고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이 최고의 외교장관 될 거다 이런 걸 쓰셨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 정치나 이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하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자기의 힘으로만 오른 여성은 매우 드물어요. 아하. 집안이 매우 부유하거나 아버지, 시아버지,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권력층과 인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 아주 집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른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고위직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여러 그런 여성들이었죠. 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가사노동은 그냥 물에 손 한 번 묻혀보지 않고 고급스러운 옷과 명품백을 드는 것이 일상이었던 여성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요. 예. 이 강경화 후보자는 우리 보통 여성들처럼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숙제 챙기고 정말 보통 직장 마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 끝나고 와서 저녁 짓고 3명이나 되는 아이들 숙제 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력으로 살아온 보통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외교 수장이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품성이 큰 조직을 이끌기에 매우 담대하고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것, 예. 외교부에서 10년 그렇지만 더 많은 시간을 유엔이나 세계 곳곳에서 가장 높고 권력이 큰 사람부터 그 소속조차도 불안한 난민까지 더 많은 사람들과
높고 낮은 두루 경험을 한 여성이라서 반반으로서 저는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속 엘리베이터 탄 신데렐라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 될 거다 이 말이군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미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뭐 위장 전입, 투기, 탈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졌고 그중에 한두 가지는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 위장 전입이라는 거는 사실 그 옛날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범죄의식을 갖고 위장 전입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없을 거예요. 특히 그 30년도 더 전에 말입니다. 네. 또 아이를 이제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 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 탈세 같은 것은 사실은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 많은 시간을 살았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도 세금을 깜빡하고 못 낼 때도 많고 이게 도대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냐 안 내야 되는 세금이냐 이렇게 헷갈릴 때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탈세는 그렇게 어수룩하게 하지 않고요. 또 특히나 이런 걸 하는 분을 저도 이제 많이 좀 봤는데 전문적입니다. 그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전문적 또 의도적 투기 탈세는 볼거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 남편과 재산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했다. 그 이유는 친정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됐기 때문이다. 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경화 후보자의 아버님이 옛날에 정말 유명하셨던 강찬선 아나운서 아니십니까?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버님도 그렇게 유명하셨던 분이면 재산이 상당히 계셨을 텐데 그 친정 부모님 봉양하느라고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했다? 이게 좀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혹시 어떻게 내막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정현카님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시면은 돈 엄청 버는 줄 사람들이 알죠? 뭐 일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겉만 화려하지요. 월급 받는 월급장이들입니다. 방송국이라는 데에 있으면서 정말 곱고 어떻게 보면 옛날 아나운서들은 더 선비처럼 살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아나테이너도 없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아가지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직 아나운서나 전직 기자들도 사기당하는 선배들 저 많이 봤어요. 기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분은 뭐 이렇게 뭐 부유하게 한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빚을 졌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이 청문회에서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친정 아버지의 빚을 갚는 지금까지 짊어졌다는 게 제가 참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 맏딸로서 그 아버님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이제 빚을 갚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전효옥 전 의원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맏딸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들 남녀 할 것 없이 등이 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남편하고의 그 경제가 분리됐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제가 이런 이제 사생활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하고 뭐 이렇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거짓말장이로서 이 치부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함께 근무했던 80년대 중반에도 이미 그렇게 했어요. 독특한 부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옆부서에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부는 생활비를 정확히 반반씩 낸다. 그때도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했더니 집안에 가전제품을 사도 서로 의논해서 반반씩 지불을 한대요. 한 번은 남편 되시는 분이 오디오를 아주 좋아하는데 아주 비싼 오디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사는데 반반씩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남편이 좋아하는 거면 남편이 다 내야지 왜 그러냐 반반씩 내냐고 또 그랬어요. 제가. 같이 집에서 음악은 같이 듣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 좀 더 안정되고 수입도 많은 편이면 좀 그 수입 비율대로 생활비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제가 좀 농담까지 했는데 이제 강 후보자는 뭐 기억도 못 하겠죠.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했고 또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각 가게를 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것 아주 심플하게 사는 사람이죠.
거짓말쟁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부모 봉양도 실제로 했고 아이들 건사하며 살아온 보통 여자다. 이 말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미국식의 사고 방식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또 토종 한국인으로서 아버지 빚까지 갚았던 거죠. 미국에서는 부모가 신용불량자들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전효옥 전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지금도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 네네. 여기 대해서는 일단 오늘 밤 끝나봐야 결론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나봐야지 이제 청문위원들하고 당 원내지도부가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에나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당 안에서 나오는 입장은 네. 우선 이 임명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13개월 임기가 남은 분을 국회 네. 추천목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 예. 13개월 후에는 다른 분들이 다시 소장으로 지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되면은 예. 헌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거고 예. 또 사실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박한철 소장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분을 지명하게 되면은 6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이치에 맞는 건데 그렇게 네. 하지 않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통진상 해산 같은 문제라든지 재판관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헌재 네. 소장의 경우는 너무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 네. 또 5.18 관련 판결도 5월 단체들이 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 남편의 해명이 있었고 그랬죠. 예. 이분이 귀국을 하면서 사실 누군지를 잘 몰랐다 선배의 추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 해명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여기가 이화 외고의 외국인 선생님들 숙소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화외고를 입학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도 이제 거제도 땅 부분, 투기 문제 이런 문제. 봉천동 어머니 그 건물 재건축 문제 이런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같이 제기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분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봤다면은 그 부분도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예. 청문위원들의 의견은 그렇지는 않다. 능력부도 라면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채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요. 근데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분 장관 시켜야 됩니다. 지지선언 하시고 여성단체도 지지선언하고 이런 건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정당이니까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는 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인사청문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오늘 의원총회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를 좀 들어보죠.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쉬운 거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케이이신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당 청문위원들 중에서는요. 예. 그분 시력검사 관련된 병역 이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예. 또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경제 관료하면서 4대강 정책에 관여했고 또 복지 확대 제동 걸었던 전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예.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의 업무 능력을 볼 때 알겠습니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청문보고서 채택한다. 어떤 조건이죠?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당 간사께서 지금 그 부인이 두 번째 채용되는 과정에서 예. 문제가 있었잖아요. 공립학교고요. 그래서 예. 그 토익 성적에 대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면서 예. 검찰 고발을 상임위원 차원에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해서 청문 보고서의 채택에 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중재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걸 무작정 끌 수는 없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내일까지는.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범죄 혐의라고까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요, 약간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노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미 고발이 됐고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같이 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요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절충이 되면 내일 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겠네요. 김상조 후보자 경우는. 네. 그 다음에 김희수 지만 5.18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준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보고 입장을 정할 겁니다. 네, 인준 표결까지는 가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당론 투표를 할지 자유 투표를 할지 이것도 아직은 미정이군요. 물론이죠. 그러나 인사는 보통 당론 투표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절차에 응한다고 해서 꼭 인준한 투표에서 찬성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문제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맞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분이 그 이화여고재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자신의 딸과 나머지 식구들이 한 달 간격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였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해명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친척 명의라고 하는